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 군입니다. 제가 모델 Y를 구입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제조사, 임포터 여러 문제들 다 차치하고요. 일단 차량만 보자고요. 테슬라 모델 Y 테슬라 모델 Y는 어떤 차량인가 하면 모델 3와 부품 공유를 엄청나게 하죠. 막 여러가지 부품들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기본 뼈대는 모델 3 그대로의 플랫폼으로 SUV로 만든 게 바로 모델 Y죠.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다를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생각하는 것과 달리 모델 3와는 정말 크게 다른 한 가지, 그건 바로 착좌감입니다. 제가 예전에 모델 S를 타기 전에는 SUV만 탔었습니다. 완전히 깜빡하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완전히 SUV 매니아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잠깐 S350D를 타기도 했고 SM5나 아주 예전에는 엘란트라를 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SUV 매니아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허리가 별로 안 좋은 관계로 착자감이 의자에 앉는 듯한 운전을 좋아했었기 때문입니다. SUV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요, 의자에 눕듯 타는 느낌이 아닌 의자에 앉은 듯하게 타는 그런 느낌이라는 점이 바로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델 S, 모델 3에서 가장 불만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테슬라의 SUV인 모델 X는 엄청난 거부인 차량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과 의자의 착자감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모델 S에 비해서는 상당히 편한 착석감임에는 맞지만요, GLE나 X6, Q8 등의 정통 SUV 같은 차량들과는 꽤 낮은 착자감을 보여주는 게 모델 X였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유저분들의 모델 Y 영상을 보니까 모델 X보다 상당히 무릎과 허리의 자세가 편한 의자에 앉은 듯한 착석 자세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모델 Y에 확 끌렸습니다. 원래는 SUV 매니아였다가 잠시 전기차 세단으로 외도를 한 건데 이제는 전기차에 SUV까지, 게다가 제대로 된 의자 착석 자세를 보여주는 차량이라니까, 거기다가 큰 SUV도 아니고 모델 3보다 살짝 큰 정도의 사이즈라니, 전 제가 보유한 차량 중에 가장 만족한 차량은 X5였지만 그 X5보다 조금 더 운전하기 만족스럽고 운전하기 편한 크기의 차량 자체는 Tiguan이었습니다. 딱 그 크기가 운전하기도 좋고 착석감도 좋았거든요. 그럼 모델 Y의 재원을 볼까요? 모델 3의 재원과 비교해보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델 Y의 재원은요, 4750mm의 전장, 1921mm의 전폭, 1624mm의 전고, 2890mm의 휠베이스를 자랑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모델 3는요 4694mm의 전장, 이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만 1849mm의 전폭, 조금 좁죠? 1443mm의 전고, 이건 정말 잠자기가 불편합니다. 2875mm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지금 모델 3의 크기가 정말 딱 좋아요. 운전하기 정말 좋거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아쉬운 운전석의 레그룸과 착좌 자세가 아쉽거든요. 물론 제대로 된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 위해서는 거의 눕듯이 운전하는 자세가 훨씬 좋긴 하지만 제가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일상적인 운전을 하기에는 모델 3보다 모델 Y가 훨씬 더 좋은 거죠. 모델 3보다 5cm 정도 길어집니다. 그리고 역시나 폭은 7cm 정도 여유로워지고 넓어졌죠. 숄더룸과 후열 3열의 폭이 좀 더 여유로워지겠죠? 전구는 무려 18cm나 높아집니다. 헤드룸이 여유로워지면서 더욱 의자에 앉은 듯한 착석감과 헤드룸, 특히나 차박을 할 때 여유로운 머리 공간으로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차량을 사면서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를 늘어놓는 게 너무 웃기지만 사실 전 모델 Y를 모텔 Y로서 더욱더 잘 활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게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휠베이스 역시 넓어지면서 앞 좌석과 후열의 거주성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퍼포먼스를 구입하게 될 것 같기는 한데 말이죠. 롱레인지와 퍼포먼스 중 모델 Y에서 뭘 구입하게 될지는 아직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확실히 3.7초의 엄청난 제로백의 성능은 특히나 이런 SUV 차량들 중에서는 정말 좋은 편에 속하지만 롱레인지의 5초의 제로백 역시 현재 저희가 가족차로서 쓰고 있는 모델 S와 비슷한 움직임을 가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이 5초의 제로백은요, 특히 초반에 몰빵된 토크로 인한 공도 점유율은 똑같은 모델 시리즈들과 같을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너링에서는요, 키가 크니까 롤이 좀 심하겠지만 뭐 어때요? 이 차량으로 서킷을 돌 것도 아니고요. 딱 2톤의 적당한 무게로 무게감도 있는 모델 Y는 크기와 착자감과 널찍한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최고의 모텔 시리즈로 제게 남게 될 거란 기대감이 드는 차량입니다. 딱 한 가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휠의 생김새라는 겁니다. 휠이 너무 제 기준에 멋지지 않아서 아무래도 싸제로 바꾸던지 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모델 3도 너무너무 좋은 차량인 것은 확실하지만 아무래도 잠을 편히 자기 위해서는, 그리고 착자감과 더욱 넓은 전방 시야를 갖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새로 나오는 모델 Y를 선택하는 게 저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 3와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볼까요? 트렁크가 전동입니다. 그리고 무려 뒷좌석이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모델 3보다 더 넓은 프렁크와 트렁크, 그리고 2단 지하실을 갖습니다. 겨울에 훨씬 좋은 연비를 내줄 거라 기대감을 갖게 하는 히팅 펌프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모델 3는 정말 겨울 연비는 꽝이었죠. 게다가 전면 레이더에 열선을 갖고 있어서 모델 3에서 겪었던, 저도 겪었죠, 겨울에 열선 레이더가 가려져서 오토파일럿이 되지 않는 부분, 그런 문제에서 해결될 거라 봅니다. 확실히 겨울철에 대비해서 모델 3보다 많은 장점이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열의 차량 문짝에도 수동으로 여는 레버가 달렸다고 해요. 모델 3에는 뒷문에는 이 수동으로 여는 레버가 없거든요. 전면 디스플레이 밑에 무선 충전 패드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이게 고속인지는 확인하지는 못했지만요. 뒤쪽의 USB 포트는 USB-A 포트가 아니고요, PD 포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USB-C 대 USB-C. 이로 인해 좀 더 빠른 충전 속도를 나타내겠죠. 그리고 외관적으로는 모든 크롬 라인이 블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롬 라인을 모두 다 크롬 딜릿을 한 것처럼 블랙 랩핑을 하지 않아도 기존과 똑같은 느낌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죠. 아주 멋지게 외관이 바뀌었는데요. 이 정도가 모델 3와 모델 Y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않고서라도 모델 S와 모델 3의 딱 중간 사이즈라는 게 가장 제게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착석 느낌이요. 하나 다른 점이 또 있는데 7인 좌석이 있는데요. 이 7인 좌석은 제게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7인 좌석은 패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주행거리인데요.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을 때는 상당히 적은 거리를 갈 것이라 예상을 했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그게 바뀌었네요. 제 모델 3 퍼포먼스로는 제가 가장 멀리 간 기록은 무려 430km에 달했습니다. 그것도 배터리를 5%나 남기고 말이죠. 아마 더 따뜻해진 날씨에는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해봅니다. 제가 5월달이나 4월 말쯤에는 한번 이 실험을 또 해볼 예정이에요. 공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마일은 322마일, 우리나라에서는 415km를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갈 수 있는 거는 430km를 갈 수 있었으니까 그것과 비율을 맞춰서 계산해 볼게요. 그럼 모델 Y는 어떨까요? 316마일을 갈 수 있다고 나옵니다. 제 기록과 비교해서 산정해보면 모델 Y 퍼포먼스도 421km를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5%의 버퍼 배터리를 남기고 말이죠. 생각보다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히팅 펌프까지 있으니까 겨울에는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저는 1회 충전 시 한 방에 400km 정도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전기차로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제 생각에는 모델 Y면 충분하겠네요. 그럼 저는 모델 Y를 사야겠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올해 나온다면요. 2020년에 말이죠. 만약 올해 나오지 않는다면